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당뇨가 있는 분들께 과일은 피하세요라고 너무 쉽게 말해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분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혈당을 올릴 거라고 단정 지었죠. 의심 없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식사 기록과 혈당 그래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과일은 피할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같은 사과 한 개를 먹어도 어떤 분은 혈당이 급등하고 어떤 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똑같은 과일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죠. 차이는 뭐였을까요? 바로 먹는 형태와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당 대사와 식습관을 연구해 온 박사 민태준입니다. 연구실에서만 지낸 게 아니라 실제로 당뇨를 가진 분들의 하루하루 식단을 함께 기록하고 분석해 왔어요. 아침에 무엇을 먹고 점심엔 어떤 반찬을 드셨는지, 간식은 언제 드셨는지 모두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가당 주스, 말린 과일, 스무디, 식후 과일 한 조각이 만들어내는 혈당 곡선이 얼마나 극적으로 다른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형태와 타이밍만 달라도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그래요. 같은 사과라도 주스로 마시면 혈당이 치솟고 통째로 씹어 먹으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려 합니다. 과일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거짓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는 것 역시 위험한 생각이에요. 두 극단 사이에 정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계시죠. 딸기 한 알, 수박 한 조각도 망설이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식탁에 과일이 올라오면 다른 가족들만 먹고 본인은 그냥 쳐다만 보세요. 하지만 그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제대로 알고 드시면 과일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자연이 준 선물이잖아요. 이걸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과일을 안전하게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그동안 숨겨졌던 과일의 진짜 얼굴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지난 겨울 제 연구실에 69세 김영자님이 오셨습니다. 평소 혈당 관리를 정말 잘하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식사 기록을 꼼꼼히 하시고 산책도 빠뜨리지 않으셨죠? 혈당 수첩을 보면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혈당 수치가 갑자기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처음엔 측정기 오류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봤는데 똑같았습니다. 분명 뭔가 바뀐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밥은 평소처럼 드셨고 반찬도 똑같았고 간식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운동량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김영자님이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요즘 곶감이 너무 맛있어서 하루에 2~3개 정도만 먹었어요. 작은 거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손가락 2마디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곶감이었대요. 바로 그 순간 답이 보였습니다. 곶감이요. 그 작은 곶감 한 개가 김영자님의 혈당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곶감은 정말 무서운 식품이에요. 감 4개에 들어있던 당분과 수분이 햇볕에 말려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수분은 다 증발하고 당분만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감 4개의 당이 곶감 4개로 꾹꾹 눌러 담기는 거예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당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빠르게 흡수되도록 변한 겁니다. 수분이 없으니까 씹으면 바로 당이 입안에서 녹아요. 작다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 한 입에 들어오는 당의 양은 밥 한 공기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자님의 혈당은 며칠 새에 2배로 치솟았던 겁니다. 김영자님은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걸 몇 개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사탕도 아니고 자연 그대로의 과일인데 설마 했대요. 하지만 곶감만 끊자마자 혈당은 다시 안정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요. 신기하게도 딱 일주일 만에 원래 수치로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과일의 형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형태와 양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과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지키는 진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과일 섭취 습관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무가당이라는 말을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마트에서 무가당 주스를 고르실 때 이거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무가당이면 당이 없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무가당이란 말의 진짜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이건 당을 더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지 당이 없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과일 자체에 이미 당이 들어있잖아요. 오렌지에도 당이 있고 사과에도 당이 있고 포도에도 당이 있습니다. 그걸 짜낸 게 주스예요. 무가당은 그냥 설탕을 추가로 안 넣었다는 거예요. 과일 속 당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서울대 식이대사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사과를 그대로 먹었을 때와 무가당 사과 주스를 마셨을 때의 혈당을 비교했어요. 똑같은 사과 한 개를 사용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무가당 주스도 식후 혈당을 60에서 80mg씩이나 높였습니다. 사과를 그대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올랐죠. 왜 그럴까요?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대부분 걸러지고 당만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통째로 먹으면 껍질도 과육도 다 씹으면서 천천히 소화돼요. 그런데 주스는 이미 액체 상태니까 위장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당이 바로 흡수되는 거죠. 72세 이정부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매일 아침 무가당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건강을 위해 드셨는데 식후 혈당이 계속 급상승하는 겁니다. 주스 한 잔인데 왜 이러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 그 작은 컵 하나에 오렌지 서너 개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껍질과 과육 사이의 하얀 섬유질은 다 걸러지고 당만 농축된 상태였죠. 생각해 보세요. 오렌지를 한 번에 서너 개씩 드실 수 있으세요? 못 드시잖아요. 배부르고 질려서요.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만큼 많은 당을 한 번에 섭취하는 거예요. 과일은 주스로 만들지 말고 그대로 씹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과 섞이고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당이 서서히 흡수돼요. 갈아 만든 스무디는 어떠냐고요? 주스보단 낫지만 여전히 흡수가 빠릅니다. 섬유질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잘게 부서진 상태라 소화가 너무 빨라요. 믹서기가 과일을 갈면서 세포벽을 다 부숴버리거든요. 혹시 무가당 표기를 믿고 매일 주스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말린 과일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곶감, 대추, 말린 망고, 건포도 같은 걸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작고 달콤하니까 자꾸 손이 가요. 한 개 먹으면 또 한 개 먹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사라지면서 당이 농축된 고당 식품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곶감 2개가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당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곶감 2개가요. 게다가 식감이 쫄깃하니까 더 많이 먹게 되죠.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김영자 69세님도 조금만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당을 섭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은 곶감이 작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사탕 1개 정도겠지 하고요. 하지만 혈당은 정직합니다. 며칠 만에 수치가 2배로 뛰었죠.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말린 과일 대신 생과일을 소량만 드시고 꼭 식후에 드세요. 특히 밤, 감, 망고를 말린 형태로는 절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원래 당도가 높은데 말리면 진짜 폭탄이 됩니다. 겨울 간식으로 곶감 드시는 분 혈당 변화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연구실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말린 과일 때문에 혈당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확인하고 충격받으세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과일을 언제 드시느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플 때 사과 한 개 먹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상큼하고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 당이 급격히 흡수돼요.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이 부분을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같은 과일을 식후에 먹었을 때와 공복에 먹었을 때를 비교했더니 공복 섭취 시 혈당 상승폭이 2배나 높았어요. 왜냐하면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이 바로 흡수되는 겁니다. 장벽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곧장 들어가요. 75세 박성호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사과 한 개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어요. 식은땀도 나고 손이 떨리더래요. 혈당을 재보니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생긴 증상이었죠. 밥도 먹기 전에 과일부터 드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공복에 당이 급하게 들어오면 몸이 놀라서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해요.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또 확 떨어집니다. 이런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몸이 정말 힘들어요. 밥과 반찬을 먼저 드시고 나서 과일을 드세요.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단백질과 채소를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 속도가 조절되면서 과일의 당도 천천히 흡수돼요. 위에 음식이 있으면 마치 스펀지처럼 당을 천천히 내보내줍니다. 식사 전 간식으로 과일을 먹는 습관은 반드시 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식사 전에 드시나요? 아니면 후에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정말 달라집니다. 과일 껍질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 껍질을 깎아서 드시죠. 깨끗하게 먹고 싶고 질기니까 씹기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껍질이 이 사이에 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껍질에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많아서 당 흡수를 늦춰줘요. 하버드대 식품영양팀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껍질째 먹은 사과가 껍질을 깎은 사과보다 혈당 상승을 20%나 늦춘다고요. 겨우 20%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매일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한 달이면 몇백 밀리그램이에요. 61세 정혜선님은 제 조언대로 사과를 껍질째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 불편하셨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포만감이 더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씹는 느낌도 더 좋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간식을 찾는 빈도가 확 줄었대요. 껍질의 섬유질이 배를 더 오래 채워줬던 거죠. 깨끗이 씻은 뒤 껍질째 드시되 너무 질긴 품종은 작은 조각으로 나눠 드세요.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천천히 씹으면 문제없어요. 껍질을 제거하면 섬유질 손실이 30% 이상 발생합니다.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영양소예요. 사과 껍질 혹시 늘 깎아버리시나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외식할 때예요. 집에선 당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밖에서 한 끼 먹으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외식 메뉴에는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국내 식품영양평가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외식 한식 반찬의 평균당 함량이 가정식보다 2배나 높았어요. 조림, 볶음, 무침 모두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많이 넣거든요. 맛을 내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그 양이에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68세 장정수님은 동네 분식점에서 라면 한 그릇을 드셨습니다. 집에서 끓여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밖에서 먹으니까 혈당이 집보다 40mg이나 높게 나타났어요. 국물 맛을 내려고 설탕을 꽤 넣었던 거죠. 조림, 양념류, 단무지류는 절반만 드세요. 그리고 주문할 때 덜 달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당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식당에서 이런 요청을 잘 들어줘요. 당뇨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더 신경 써주시고요. 밖에서 먹을 때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만 조정해도 식후 혈당이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주스 대신 생과일, 말린 과일 피하기, 식후 섭취, 껍질째 먹기, 외식당 줄이기.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제는 혈당을 낮추는 과일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일을 드셔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건 과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와 양으로 조절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끊으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오히려 다른 단 음식을 찾게 돼요. 초콜릿이나 빵 같은 거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과일은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밥 먹고 바로요. 30분 뒤가 아니라 진짜 바로요. 밥숟가락 놓고 5분 안에 드세요. 위에 음식이 차 있을 때 과일을 먹으면 당이 천천히 섞여서 흡수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혈당을 결정해요. 한 번 섭취량은 손 한 줌 이하로 제한하세요. 여러분 손바닥 위에 올렸을 때 넘치지 않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사과라면 반 개, 포도라면 한 송이의 3분의 1 정도요. 딸기는 5개에서 7개 정도. 처음엔 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식사 후라 이미 배가 차 있으니까 충분해요. 여러분은 과일을 어느 정도 양으로 드시나요? 색이 짙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블루베리, 자두, 검은 포도처럼 색이 진한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많고 혈당 반응이 상대적으로 완만해요. 이런 과일들은 당도 적당하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정말 적합합니다. 보라색 과일일수록 안토시아닌이 많아요. 반대로 단맛이 강한 열대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이런 것들은 당 함량이 높고 흡수도 빨라요.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껍질에 갈색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요. 그건 당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예요. 먹고 싶으시면 덜 익은 걸 아주 조금만 드세요. 블루베리, 자두, 포도는 꼭 껍질째 섭취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껍질에 섬유질과 영양소가 집중돼 있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베이킹소다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깨끗해요. 요즘 즐겨 드시는 과일은 어떤 종류인가요? 씹는 속도도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건 과일뿐 아니라 모든 음식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빨리 먹으면 당이 급격히 흡수됩니다. 뇌가 배부르다고 느끼기도 전에 이미 많은 양을 먹게 되죠. 포만감은 20분 뒤에야 느껴지거든요. 한 입마다 20번 이상 천천히 씹어 드세요. 처음엔 귀찮고 답답하실 수 있어요. 숫자를 세는 것도 번거롭고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음식과 충분히 섞일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당을 미리 분해해 줍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식사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10분도 안 걸려서 한 끼를 뚝딱 드시더라고요. 바쁘게 사셨으니까 그게 습관이 되신 거죠. 그러면 혈당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식사 시간 너무 짧지 않으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최소 20분은 드셔야 합니다. 식후에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면 당이 그대로 쌓여요. 근육에서 소비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하지만 식후 15분 이내에 가벼운 활동을 하면 혈당 상승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격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체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집안을 돌거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만 돌아도 돼요.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요. 식후 산책 10분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20%나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TV 보시나요? 아니면 잠깐 걸으시나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계절 과일을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철 과일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당도도 자연스러워요. 겨울엔 귤과 딸기, 봄엔 딸기와 참외, 여름엔 수박과 복숭아, 가을엔 사과와 배. 제철 과일이 몸에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우스에서 키운 과일보다 노지에서 자란 과일이 섬유질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혈당 반응은 개인마다 정말 다릅니다. 같은 사과를 먹어도 어떤 분은 혈당이 확 오르고 어떤 분은 거의 안 올라요. 체질, 나이, 활동량, 장 건강 상태, 인슐린 민감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같은 과일도 사람마다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남이 괜찮다고 해서 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남이 안 된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어요. 내 몸을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팔에 작은 센서를 붙이면 24시간 내내 혈당을 측정해줘요. 따로 손가락을 찌를 필요도 없고요. 이걸 활용하면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몸이 어떤 과일에 반응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정말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어요. 나만의 패턴을 찾는 거죠. 그게 가장 정확한 관리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 포인트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과일이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형태, 순서, 양을 모르면 위험할 수 있고 알고 조절하면 건강한 식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여러분의 몇 년을 결정합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30년간 지켜본 결과예요. 잘못된 상식은 과일을 아예 금지시킵니다. 당뇨가 있으면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죠. 평생 먹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과일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이걸 확인했어요. 실제로 혈당이 좋아진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당의 형태이지 자연 그대로의 과일이 아닙니다. 무가당 주스, 말린 과일, 공복 섭취, 껍질 제거, 외식 속 숨은 당. 이 5가지만 피하셔도 혈당은 크게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반대로 생과일을 식후에 소량 드시고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고 식후에 가볍게 걸으시면 과일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동반자가 됩니다. 비타민, 항산화 성분, 섬유질이 모두 들어있는 자연식품이거든요. 이걸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당 대사 연구를 하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씹어 먹고 식후 소량, 말린 형태 피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혈당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노트에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잘못 관리하면 혈당이 급등하고 급락하면서 몸이 망가집니다. 피로감, 어지럼증, 갈증이 계속되고 시력도 흐려지고 상처도 잘 안 낫고 결국 합병증으로 이어지죠. 신장, 눈, 신경 모두 손상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혈당은 완만한 곡선을 그립니다.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몸이 가벼워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과일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주스 말고요. 껍질 벗기지 말고요. 손바닥만큼만요. 그리고 천천히 씹으세요. 20번 이상요. 그게 시작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해요.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시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밥보다 먼저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진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식사 첫 입에 무엇을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드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